사랑합니다. 나란마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놀부전. 네, 류일윤 씨가 만드신 놀부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복습해야지만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전 시간에 바로 전에 올렸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원작과 재구성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원작이라는 것은 원래 작품이 있는 것이고, 재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존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틀은 가져오지만 조금의 어떤 입맛에 맞게 조금의 어떤 변형을 가해서, 그게 내용이든 아니면 화면 구성이든 어떤 특수효과든 뭐 어쨌든 장르에 상관이 없이 재구성이라는 것은 원작을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공통됨이 없이 바꿔버린다면 그건 새로운 원작이 되겠죠. 하지만 원작을 재구성시킨 작품이라는 것은 원작의 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 놀부전이라는 케이스가 바로 이 원작이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흥부와 놀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원작은 고전소설 흥부전입니다.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흥부전, 작가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작자 미상입니다. 갑자기 혹시 선생님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데, 흥부전, 고전소설 흥부전의 작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흥부전이라는 원작 소설을 밑바탕으로 류일윤 씨라는, 발음이 좀 어렵죠? 류일윤 씨라는 이 동화 작가이신 이분이 흥부전의 것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서 그 어떤 설정은 그대로 가져오고 어떤 것은 변형시켜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으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 원작인 흥부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꼭 파악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은연중에 선생님도 뭐 굳이 필기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좀 이런 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읽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원작 흥부전과 좀 다른 부분인데 라고 한다면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새롭네요. 감회가. 그죠? 자,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지요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일도 잘 못했지요 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흥부라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서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일을 못한대잖아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능력하다, 그죠? 무능력함에 대한 어떤 어필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야기 서두 부분에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좀 이전에 우리가 원작으로 알던 흥부전의 내용과는 서로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단 원작에서는요, 어떻게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여기 대충 한번 써볼게요. 원작과, 자, 대충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흥부에 대한 묘사의 부분에서 원작 흥부전과 재구성된 놀부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능함이 아니 무능함,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무능력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능력함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집이 가난해. 그리고 무능력해. 근데 흥부전에서 흥부에 대한 묘사는 어땠는지 기억이 나나요? 흥부전에서 흥부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뭐 착하다, 성품이 착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능력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좀 약간 원작과 재구성에서 좀 약간 성질이 다르죠. 착함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원작 흥부전에서는 일단 이야기의 서두 부분부터 흥부전은 착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재구성한 놀부전에서는 무능력함을 갖다가 먼저 내세움으로 해서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인물로 끌어가기 위해서 설정을 해줬죠. 그죠? 그죠?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무능력한데, 근데 매번 놀부를 찾아 도움만 받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매번 놀부를 찾아서 도움만 받았대요. 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쓸게요. 네, 이렇게 자립적이지 못하며 무능력한 흥부. 네. 무능력함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이제 흥분의 가족이 찾아오면 절대 도와주지 마시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구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당신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 생각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형님인 놀부에게는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흥부를 갖다 도와주지 말라고 아내에게 어쨌든 일러듭니다. 여기서 흥부를 갖다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자꾸 도움을 주니까 의지하는 것만 같다. 다시 말하자면 도움을 주니까 그죠? 도움을 주고 나니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더욱더 무능력해지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도움받고 의지하고 형님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해지고 그러니까 무능력하니까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또다시 도움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지가 없게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같은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도와주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교실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비슷한 케이스로 아프리카 뭐 동물들을 갖다가 뭐 만났을 때 어쨌든 야생 동물들 만났을 때 그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다들 알잖아요. 그죠? 먹을 걸 던져주게 되면 동물들은 그 먹이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생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먹이를 사냥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스스로를 어떤 동물들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주 그 먹이를 주는 걸 절대 금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흥부를 갖다 동물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생각 있으니 도와주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봅시다. 자, 그때 흥부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죠? 불쌍해요.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뭐라고 필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굶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존적인 태도죠. 또 의존해. 누가? 흥부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도 시키란 말이다. 형님,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그죠? 계속 매달리죠. 그죠? 계속 도와줬으니까요. 그죠? 또 이제 놀부가 뭐라 말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고 또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이제부터 너와 나는 형제도 아닌 썩 물러가거라.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아마 놀부는. 그죠? 만약 여기 이 이야기의 설정으로 본다면 놀부는 아팠을 겁니다. 마음이. 아, 도와주고는 싶은데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내 동생을 위해서 난 좀 더 냉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놀부는 흥부를 계속 나무랐어요. 결국 흥부는 쌀 한 톨도 받지 못하고 놀부네 집에서 쫓겨났지요. 이런 부분은 쌀 한 톨 받지 못하고 놀부네 집에서 쫓겨난 이 문장 부분은 그 원작 소설의 흥부전에서 그 악행을 일삼는 정말 악독한 놀부가 흥부를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고 발로 딱 차서 집에서 쫓아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다더라. 앞에 내용을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재구성해 본 겁니다. 재밌죠? 그죠? 어쨌든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형님은 정말 너무해. 두고 봐, 내가, 형님이 나보다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잖아. 그지? 그리고 형님 부자잖아. 가난한 동생 좀 도와주면 어때? 어이, 두고 봐. 꼭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땐 내가 형님 모른 체 할 거야. 그지? 아우, 두고 보자, 내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놀부를 원망하는 흥부. 자, 그러니까 놀부의 깊은,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놀부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흥부는 어찌 저렇게 형님을 갖다 원망할까 하면서 독자들은 흥부의 마음을 읽고 상당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놀부전이라는 이 재구성된 이 동화에서는 놀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놀부는 참 마음씨 넓고 생각이 깊은 형님으로서 등장하지만 흥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무엇을 해야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형님 보란 듯이 내가 형님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자니 물려받은 논밭을 다 이미 다 팔았고. 자, 여기서 설정이 재밌는 게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내가 여기 피했었죠, 그죠? 자, 일단 그 재산 그 상속에 대한 이것도 사실 필기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습서에 나온 건 아니거든. 재산 상속에 대해서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원작 흥부전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이 재구성된 노블전에서는 상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놀부 형님보다는 좀 덜 받았어요. 놀부 형님보다는 좀 덜 받았어요. 그 알죠? 장남과 차남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좀 약간 차등을 두는 거. 그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각자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옛날이나 그리고 지금도 많이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두긴 둡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보통 장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를 모시는 것도 장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좀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저기 차남이 그러니까 둘째가 어머니 모시고 제사 다 지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둘째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누군가는 어쨌든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더 공을 들인다면 응당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거는 각자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원작 흥부전과 재구성된 노을부전에서는 재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정이 좀 약간 다르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이 노을부전에서는 흥부가 뭐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다고 했어요. 논밭 이미 다 팔아서 지가 다 까먹었어. 이걸 뭐 어떻게 불리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걸 뭐 잘 먹고 살든지 해야 되는데 논밭 이미 다 팔아 먹었어. 그다음에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다. 미천 여러 가지 우측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를 다 이루는 말인데 그 꼭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것도 다 포함됩니다. 재주, 손재주, 기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일천하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 이게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필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자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자,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양반 체면은 지켜야 하는 흥부의 모습이 보이죠. 좀 약간 그 흔한 양반들의 어떤 허례허식을 되게 중시하는 그죠? 양반 체면 중심 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양반인데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아쉬운 소리라기보다는 그 허드렛 일 있잖아요. 그죠? 양반이 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건 아니야. 양반 체면 있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흥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돈벌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장 계시오.
흥부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누구시오? 나는 바가지 장수 올시다. 당신 지붕 위에 열린 박이 하도 탐스러워서 말이오. 저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 내게 팔지 않겠소? 값을 후하게 쳐드리리다. 아무렴 팔고 말고요. 흥분해 가족은 얼른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지요. 자, 이것이 바로 흥부가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박 때문에요. 그죠? 자, 이 박에 대한 설정도 좀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설정이 다르다기보단 공통점이겠네요. 그죠? 공통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쓸게요. 자, 봐봐요. 이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지금 박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건 갑자기 든 내 생각이에요. 공통점. 이 박은 이건 부자가 되는 계기죠. 그죠? 소설 흥부전에서는 박을 타니까 거기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동화 놀부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을 그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서 자립하고 돈을 벌었죠.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바가지가. 박이. 둘 다. 이건 공통점이겠네요. 그죠? 재밌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흥분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미쳐볼까요? 형광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 쓰냐면요. 이렇게 흥부가 자립하게 된 계기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요? 말을 짧게 할까? 부연 설명 좀 적게 할까? 왜 벌써 16분이란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여보, 우리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요. 이 돈들 좀 보시오. 우린 이제 잘 살 수 있어. 그 흥분해 가족은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서 똥을 붓고 박씨를 많이 심었어요. 그 다음에 큼직한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는 박을 전부 타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바가지 장수로 나섰지요. 자, 여기 한번 이것도 밑줄 쳐봅시다. 됐죠? 자, 이 부분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요. 이것도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흥부가 달라졌어요 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무능력했던, 그죠? 무능력했던 그런 흥부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간단히 쓴다면 사실 흥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변화가, 그죠?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 무능력하고 의존적이었는데 사실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상당히 의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는 거죠. 돈 벌려는 의지, 능력 있게 되었고 자립성이 있게 되었고 어떤 돈을 벌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달라졌죠. 좋은 변화네요. 그죠? 그래서 흥부가 만든 바가지는 불티나게 팔렸대요. 자, 그 다음에 흥부표 바가지는 곧 온 나라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죠. 부자가 된 흥부는 자기 집 곳간을 들여다보았어요. 자, 곡간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어쨌든 곡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저장고가 아니라 어떤 부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부자인지를 갖다가 가려주는 어떤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곡간이 넓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곡간 안에 얼마만큼의 식량이 많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부자네, 뭐 그런 걸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보는 거예요. 곡간은.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형님보다 더 부자겠지? 형님 집에 가서 누가 더 부자인지 가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자가 됐다고 이제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거지. 약간 그 뭐랄까 거만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흥부는 놀부집으로 달려가서 몰래 곡간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반전. 그죠? 반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곡간에 곡식은 없고 바가지만 가득했지요. 자, 여기서 이 바가지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이 바가지. 자, 바가지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요렇게 흥부에 대한 놀부의 배려를 알 수 있는 소재. 그렇죠. 사실은 이러했다 라고 하면서
반전이 있는 거지. 놀부가 다 도와준 거였다. 이러면서 여기서 감동 포인트, 이게 눈물 줄줄 좀 흘려주고, 그죠? 그래서 바로 흥부가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였어요. 이건 흥부표 바가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감동의 눈물, 그 뭐 어떤 그 회한의 눈물, 그 용서의 그 용서를 바라는 그 마음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서 흥부가 생각합니다.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흥부는 그제야 놀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놀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갖다 한번 써봅시다. 써볼게요. 자, 놀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본 다음에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따적지 말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 요렇게 흥부가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궁극적으로는 그랬죠. 아, 저 녀석 나한테 이제 의지하는 것보단 저 흥부 저 녀석의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든 가장으로서 좀 스스로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흥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지금껏 형님만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뒤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둘의 갈등 양상을 한번 볼게요. 사실 그 전에 뭐 어떤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이야기든 스토리를 가진 것들 모든 그게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놀부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외적 갈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부라는 캐릭터와 흥부라는 캐릭터가 서로 맞부딪혀 싸우는 거죠. 외적 갈등. 갈등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걸 또 부가 설명해 주자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갈등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갈등이 있는데 빨리 쓸게요. 외적 갈등하고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외적 갈등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경우, 사람과 사회와 같은 어떤 제도와 싸우는 경우, 사람과 운명이 싸우는 경우, 사람과 자연이 싸우는 경우도 모두 외적 갈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 등장인물 이외에 다른 어떤 무언가의 어떤 존재와 싸우게 되면 외적 갈등이에요. 근데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내적 갈등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뭘 고를까? 아, 양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뭐 중식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모두 다 내적 갈등입니다. 근데 외적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운명, 자연,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놀부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케이스겠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놀부는 스스로 이럴 생각을 하게 하려고 흥부를 갖다가 박대합니다. 박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아주 박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흥부는 자신을 돌봐주는 놀부를 갖다가 원망합니다. 아, 형님이 돼가지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왜 안 도와줘? 라고 하면서 원망하죠. 하지만 이 외적 갈등 해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놀부의 곳간에서 바가지를 발견하면서 흥부가 놀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자, 핵심 정리 적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있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잠깐만요. 뭐 정확하게 기억나는 어떤 용어가 없기 때문에 사건 전개 양상이라고 볼게요. 사건 전개 양상이 원작 흥부전은 상당히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 특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초현실적, 뭔가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판타지적 요소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짐작이 가죠? 제비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흥부가 뛰어난 의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이라도 그 제비의 다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는데 제비가 고마워서 그 은혜 갚는다는 의미로 그 박씨를 물어다 주었죠. 그죠? 혹시 뭐 제비 구해주고 박씨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있으면 참 대단한 거야. 받은 사람이 이제 받아서
씨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려서 그걸 썰었더니 거기 안에 금은보화가 막 24K 막 금바 들어있고 막 물방울 모양 막 다이아몬드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거지, 그죠? 말이 됩니까? 초현실적이죠, 그죠? 하지만 이 재구성된 놀부전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뭐 과장된 요소가 딱히 없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놀부전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은 이제 흥부전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수업도 잡담이 섞여 있었던 그런 수업, 졸린 눈 비벼가며 공부하셨을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항상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